이번에는 선택 과목 원점수를 조정하는 산식 얘죠. 얘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을 지엽적으로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식도 주어져 있고 각항의 의미도 다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엽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석을 하다가 이제 혼란스러워서 결론은 그냥 내가 잘하는 거를 잘하면 되나 보다, 뭐 이런 공자님 말씀 같은 그런 결론만 나는 거죠. 이 식에서 제대로 된 전략을 도출을 하려면 이 식을 만든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만들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식을 만든 그 사람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 식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되돌아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우산이 바뀌는 상황, 이 상황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강당이 있고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 강당, 그렇죠? 학생들이 강당에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갈 때 비가 오고 있으니까 이제 우산을 맡기고 들어가는 거죠. 여기 이제 우산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왜 들어갔냐면 게임을 하러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게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게임에서 이긴 사람 순서대로 이제 강당을 빠져나오는 거죠. 이긴 순서대로 강당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그닥 도덕적인 학생들이 아니라서 우산을 자기가 갖고 온 우산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산 중에서 제일 좋은 우산부터 이제 챙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1등을 했다, 게임에서. 그러면은 자기가 아무리 이상한 우산을 가져왔더라도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우산을 챙겨가는 거죠. 이 게임에서 꼴등을 했다, 그러면은 자기가 아무리 좋은 우산을 갖고 왔더라도 제일 나쁜 우산을 가져가야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 가시죠? 이 우산이 바뀌는 상황하고 선택 과목 원점수를 조정하는 상황하고는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똑같은 걸 정리해 놓은 게 이제 이 표인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들어갈 때 우산을 맡겼죠.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 선택 과목 조정할 때 공통 과목 점수들입니다. 공통 과목 점수들입니다. 이 안에서 게임을 했죠. 이 게임 결과에 해당하는 게 이 선택 과목 응시 결과인 거고, 나갈 때 제일 좋은 우산부터 챙겨간다고 했죠. 여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제 선택 과목 조정 원점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해석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선택 과목 원점수를 조정하는 산식 얘는 간단한 조작을 거치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 항을 이쪽으로 넘기고 이 항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는 확률과 통계 배우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익숙한 형태인 거죠. 그래서 어떤 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준 거죠. 이거를 이제 이 Z값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확률과 통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로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등수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수에 해당하는 등수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값 정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좀 더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점수가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를 때 100분위를 구할 수 있는, 바로 100분위를 구할 수 있는 값인데, 그냥 확률과 통계에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많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그냥 이런 형태, 이런 식의 의미는 등수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값이다. 등수를 나타내는 그런 형태의 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이 식을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얘죠. 어떤 수험생의 선택 과목 원점수를 조정한 값입니다. 이게 출력 값인 거죠. 이 식에서 개별 수험생 입장에서 입력하는 값은 얘인 거죠. 그 수험생의 선택 과목 원점수입니다. 얘를 넣으면 얘가 조정되어서 이제 얘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구조인 거죠. 나머지들은 그 수험생이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시험 보면 다 결정이 되는 값입니다. 근데 이 왼쪽하고 오른쪽이 이 꼴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맞게 이제 해석을 하면 이게 왜 여기 비유에 해당하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른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뭡니까? 얘는 선택 과목 점수인 거죠. 선택 과목 점수. 그 수험생의 선택 과목 점수. 그리고 얘는 그 선택 과목 점수의 평균인 거죠. 그리고 얘는 선택 과목 점수의 표준 편차입니다. 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식을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수험생의 선택 과목의 등수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그런 값인 거죠. 그 다음에 출력값. 얘에서 얘를 뺐죠. 얘는 공통과목 평균입니다. 그리고 얘로 나눠졌습니다. 얘는 공통과목 표준편차인 거죠. 이 꼴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나타내는 의미가 뭐냐면은 x to ij 프라임, 얘가 수험생의 공통과목에서 차지하는 등수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값인 거죠. 똑같은 의미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서로 같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수험생의 선택 과목 등수하고 이 값이 수험생의 공통 과목에서 차지하는 등수가 서로 같다는 의미인 거죠. 즉 역으로 해석을 하면 이 값, 선택 과목 조정 원점수라는 값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수험생들의 공통 과목 점수들 중에서 그 수험생의 선택 과목 점수의 등수에 해당하는 이퀄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값으로 결정이 된다. 그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비유가 성립을 하는 거죠. 이 나갈 때 가져가는 우산은 들어갈 때 맡기는 우산 중에서 결정이 되는데 걔는 강당에서 하는 게임 결과로 결정을 한다. 그거였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 과목 조정 원점수는 공통 과목 점수들 중에서 결정을 하는데 걔는 선택 과목 등수로 결정을 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갈 때 가져가는 우산은 들어갈 때 맡기는 우산 중에서 결정을 하는데 강당에서 하는 게임 결과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똑같은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비유를 했던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미적분학을 선택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미적분학을 선택한 학생들의 점수를 표로 정리를 해봅시다. 공통과목 점수가 있겠고 미적분학 점수가 있겠죠. 그래서 74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있을 겁니다. 점수가 얘는 이제 26점부터 만점부터 있다고 해보죠. 0점까지 있겠죠.
그래서 어떤 학생이 미적분학을 20점을 맞았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학생은 공통 과목 점수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뭐 한 30점 정도 맞았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의 공통 과목 점수는 이렇고 미적분학 점수는 뭐 이렇습니다. 이 점수는 이 미적분학을 선택한 학생들 중에서 이걸 1000명이 선택을 했다고 하면 100등에 해당하는 성적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오른쪽 값은 어떻게 되냐면 이 미적분학 값 이건 거죠. 20점에서 얘의 어떤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겠죠. 그래서 이제 가정을 하나 할 겁니다. 가정은 어떤 거냐면 미적분학하고 공통 과목은 모두 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게 뭔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뭐 어떤 통계적으로 어떤 분포가 있다. 그리고 산식을 만들 때 이제 이런 분포를 가정했기 때문에 따라서 가정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이 값은 항상 정규 분포 성질에 의해서 뭐가 되냐면 1.28이 됩니다. 그냥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이 값이 이제 튀어나오는 값이죠. 이 값이 이제 들어가는 값인 거고. 이 값도 뭐가 돼야 됩니까? 이 값도 1.28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값이 1.28이 되려면 이 값은 이 중에서 100등에 해당하는 그런 값이 돼야 됩니다. 이게 어떤 등수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값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두 개가 같으니까 이 값이 여기서 100등이었으면 이 값도 여기에서 100등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은 다 이제 공통 과목 점수의 평균하고 표준 편차니까 이 표에서 100등에 해당하는 값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 68점이다. 그러면은 원래 이 학생은 이 공통 과목을 30점 맞고 미적분학을 20점 맞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학생의 미적분학 점수의 조정 원점수 값은 뭐가 되냐면 68점이 되는 거죠. 이 값으로 매치를 시켜서 얘가 바로 선택 과목 조정 원점수가 된다. 그 뜻인 거죠. 이 상황을 앞에 우산 바꾸는 상황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 학생은 미적분학이라는 어떤 강당에 들어갈 때 우산을 내죠. 30점이라는 우산을 냅니다. 이 학생의 공통 과목 점수가 바로 들어갈 때 내는 우산인 거죠. 이 강당에서 게임을 잘해가지고 1000명 중에서 100등을 한 거죠. 거기에 매치가 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미적분학 시험을 봐서 선택 과목 시험을 봐서 100등을 한 거죠. 그러니까 1000명 중에 100번째로 나가면서 100번째로 좋은 우산을 가져가겠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게 이 100번째로 좋은 점수. 이 미적분학 선택한 학생들이 이 강당에 들어오면서 공통과목 점수를 쭉 내는데 그 중에서 100번째로 좋은 그 점수를 가져가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선택 과목 조정 원점수가 되는 겁니다. 이 학생이 낸 이 30점은 좀 다른 학생이 가져가겠죠. 좀 억울한 학생이 하나 생겨날 겁니다. 이런 분석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실제 값하고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값하고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정규 분포라는 걸 가정을 했죠. 미적분학 점수도 그렇고 공통과목 점수도 다 정규 분포를 따라야 된다. 그런 가정을 했고 또 하나의 이제 숨어 있는 가정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학생들 수가 엄청나게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점자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많아야 되는 거죠. 이런 이상적인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우산 바꾸는 게 완벽하게 이제 매치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조금씩 어긋나게 되면 실제 값은 약간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뒤에서 실제 분석을 할 때는 이런 이상적인 상황의 가정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실제 분포하고 실제 학생 수를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목적이 이제 이 식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거였으니까 이 식이 만들어질 때
그런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을 하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죠. 이 식을 직관적으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는 전략 같은 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